안녕하세요. 가끔씩 괜찮은 노트북을 소개하는 테크 크리에이터 꿀한지 PD입니다. 노트북을 리뷰할 때마다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곤 했는데 휴대성과 퍼포먼스가 반비례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곤 했었습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고 높은 성능만큼이나 많이 발생하는 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쿨링 시스템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과 성능 사이의 균형을 잘 잡은 노트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휴대성도 준수하면서 퍼포먼스도 준수한 노트북들을 리뷰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13.3인치 또는 14인치 노트북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노트북 에이수스의 비보북 프로 15 OLED는 15.6인치 제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이 특징적인데 주요 하드웨어 스펙부터 빠르게 짚어볼게요. 에이수스의 비보북 프로 15 OLED M3500QC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5800H CPU,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50 랩탑 GPU, 듀얼 채널 DDR4 16GB 램, 512GB M.2 NVMe PCIe 3세대 SSD, 15.6인치 FHD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 64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공식적으로 1,349,000원인데 판매처에 따라서 쿠폰 할인을 받으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모델은 AMD 라이젠 7 5800H CPU를 탑재하고 있는데 라이젠 5 5600H CPU에 256GB SSD를 탑재한 한 단계 아래 모델이 1,19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스펙을 쭉 보고 가격을 보면 일단 가격 대비 하드웨어 스펙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실제 성능도 가성비가 좋다는 표현을 해도 될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생긴 모습을 보면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콰이어트 블루인데 쿨 실버 색상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로고인데 패턴 블록을 사용해서 독특한 개성을 보여줘요. 에이수스 비보북 글씨 옆에 있는 무늬는 로고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열어보면 키보드의 엔터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노트북을 닫았을 때나 열었을 때나 일관된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노트북을 리뷰할 때 항상 그렇듯이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의 상판은 알루미늄이고 하판은 플라스틱입니다. 에이수스의 비보북 프로 15 OLED는 가로 35.98cm, 세로 23.53cm고 두께는 1.89에서 1.99cm 정도입니다. 저울에 올려보면 무게는 1.659kg이 나오고 120W 전원 어댑터를 함께 올려보면 2.1kg이 나오는데 15.6인치 노트북에 RTX 3050 외장 그래픽카드 탑재한 것을 생각해보면 무게도 잘 뽑아낸 편이에요. 15.6인치 노트북들 중에서 성능보다는 휴대성에 중점을 맞춘 제품들이 1.2kg에서 1.3kg의 무게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성능까지 함께 고려하면 1.659kg 무게가 휴대성이 충분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테스트 결과를 보면 퍼포먼스가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휴대성에 이어 측면 포트를 살펴보면 왼쪽 면에는 두 개의 USB-A 포트가 있고 오른쪽 면에는 3.5mm 오디오 콤보잭,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USB-C 포트, HDMI 포트, USB-A 포트, 전원 포트가 차례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측면에 이어 사판을 보면 통풍구가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열어서 그 속을 들여다 볼게요. 위쪽으로는 두 개의 쿨링팬과 두 개의 히트 파이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잠깐 하판을 다시 가져와 보면 통풍구로 공기가 들어와서 쿨링팬을 거쳐서 힌지 쪽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아래쪽에는 63Wh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양옆으로 두 개의 스피커가 있어요. 노트북에서 휴대성과 퍼포먼스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무려 OLED를 탑재했습니다.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을 좀 해보신 분들은 OLED를 탑재하고 있으면 노트북이 많이 비싸지고 OLED를 탑재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퍼포먼스나 휴대성 둘 중에 하나는 빠져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에이수스의 비보북 프로 15 OLED는 150만 아래 15.6인치 노트북 중에서 괜찮은 휴대성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OLED 디스플레이까지 탑재했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한 장점입니다. OLED의 화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면 P3 100%가 나옵니다.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는 등 보고 있으면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디스플레이가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느낌도 있겠지만 색상의 표현이 정확함을 의미하는 팬톤 인증을 받았고 벨사 디스플레이 HDR 600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색광 방출을 낮춰서 시력을 보호하는 TUV 라인라이트 인증도 받았어요.
화면 밝기는 측정해보면 100%에서 400니트가 나오고 75%에서 213.2니트가 나오는데 자체 발광하는 OLED의 특성상 비슷한 밝기가 나오는 다른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밝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OLED 하면 명암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100만 대 1의 명암비로 검은색뿐만 아니라 모든 색상의 표현이 아주 정확하고 주변 조도의 변화에 맞춰서 디스플레이 밝기만 조절하면 균일한 색상 디테일이 유지됩니다. 노트북의 존재 목적을 생각해보면 휴대성이 매우 중요하고 휴대성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입니다.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점수부터 볼게요.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 1628점, 그래픽스 스코어 11577점, CPU 점수를 의미하는 피직스 스코어 23302점이 나왔고 타임스파이는 총점 4706점, 그래픽스 스코어 4356점, CPU 스코어 8644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CPU의 인코딩 성능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은 싱글코어 1381점, 멀티코어 1031점이 나왔어요. 벤치마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정도 점수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될 텐데 가격대와 무게까지 함께 고려하면 충분히 노트북에서는 괜찮은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 괜찮은 점수가 성능 제한 없이 잘 유지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3D마크의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98.6%의 안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로틀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벤치마크 점수는 여기까지 들여다보고 직관적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임 4가지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플레이했습니다. 첫 번째 롤은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에서 프레임이 200에서 220 정도, 평균 208fps, 하위 1% 152fps가 나왔고 CPU의 온도가 85도 내외, GPU의 온도가 61도 정도가 나왔어요. 두 번째 오버워치는 그래픽 설정 최상에서 프레임이 95에서 1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108fps, 하위 1% 90fps 정도가 나왔고 CPU의 온도가 75도 정도, GPU의 온도가 70도 내외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울트라, 레더닝 쿠키 90, 1인칭 시어 FOV 90, 테이크 맵에서 프레임이 45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51fps, 하위 1% 40fps 정도를 기록했고 이때 CPU 온도는 85도 내외, GPU 온도는 70도 내외예요. 마지막 게임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그래픽 설정 아주 높음에서 부하가 가장 심한 환경은 아니지만 온라인 솔로 플레이에서 몬스터가 많은 필드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프레임이 40에서 60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고 평균 55fps, 하위 1% 35fps 정도가 나왔고 CPU와 GPU 모두 온도가 68도 정도가 나왔어요. 게임 플레이 결과를 정리해보면 롤과 오버워치는 매우 잘 즐길 수 있고 배틀그라운드와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최고 옵션에서 60프레임 방어가 안 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와 디아블로2 레저렉션도 옵션을 조금만 조절하면 충분히 잘 즐길 수 있는 성능을 이 노트북이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게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CPU 온도가 80도대를 기록하기도 해서 내부 발열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키보드 위가 아닌 방열구를 통해서 잘 배출된다면 어느 정도의 내부 발열은 괜찮아요.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외부 발열을 체크해보면 방열구가 있는 힌지 쪽으로 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내부의 열이 정해진 공간으로 잘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키보드 위 온도는 최고 37도에서 38도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쿨링 시스템이 충분히 잘 돌아가요. 외부 발열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쿨링팬이 열심히 돌기 때문인데 팬 성능 모드에서 소음을 측정해보면 57dB 정도가 나옵니다.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의 팬 소리는 들어야 하는 거죠. 대신 웹서핑, 문서 작업 등 가벼운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소음 모드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 소음은 44dB 정도로 꽤나 조용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해요. 휴대성도 괜찮고 성능도 좋으면서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나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좋은 노트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꿀청자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을 100% ASUS의 비보북 프로 15 OLED로 4K 편집을 했습니다. 직접 4K 영상 작업을 해보니까 성능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할 수 있었고 영상 작업을 끝내고 렌더링을 할 때도 12분짜리 2.04기가 영상이 4K 프리뷰를 보면서 19분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스플레이의 색 표현이 정확하다 보니까 색상 보정하기가 무척이나 편했습니다. ASUS 비보북 프로 15 OLED의 가격을 생각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키보드는 조금 아쉬워요. 노트북이 많이 얇은 편은 아닌데 타이핑을 해보면 키감이 다소 얕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키를 누를 때 약간의 탄력이 있어서 얕은 키감에 비해서는 쫀득쫀득함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 밖에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전원 버튼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는 모서리 부분 사용 시에도 달그락거리지 않으면서 크기도 충분하고 손가락이 움직일 때 부드럽고 사용성이 훌륭해요. ASUS VIVOBOOK 프로 15 OLED는 들고 다닐 만한 노트북이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도 체크해보면 화면 밝기 100%, 볼륨 50으로 유튜브 4K 60fps 영상을 무한 재생하니 3시간 27분이 지나면서 전원이 꺼졌습니다. 외장 그래픽카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니까 3시간 이상 영상을 플레이한다는 것은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고, 평소에 게임이나 영상 편집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는 장치관리자에서 외장 그래픽카드를 꺼두면 훨씬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배터리 사용시간 테스트 후 충전을 해보니까 전원을 끈 상태에서 30분이 지났을 때 41%, 1시간 후 68%, 1시간 30분 후 89%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5427mAh니까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아니지만 준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배터리에 이어 오디오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스피커를 사용하든 소리를 들을 때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밖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웹캠 실드가 있어서 웹캠을 사용하지 않을 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고, 마이크에 AI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가서 화상회의나 온라인 강의 등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해요. ASUS가 내놓은 노트북 VIVOBOOK 프로 15 OLED 어떻게 보셨나요? 15.6인치대 노트북에서 이 정도로 성능과 퍼포먼스 사이에 밸런스를 잘 맞췄다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까지 더해서 꽤나 탐나는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공식 가격인 134만 9천 원을 기준으로 잡아도 가성비가 충분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노트북이 크리에이터에게 잘 어울리는 노트북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마침 ASUS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도비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3개월 멤버십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긴 한데 노트북 구매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해요. 여기까지 보고도 이 노트북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피드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는 이 영상 정말 정보를 가득 담았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정말 많이 담았죠. 시간 있으시면 2번 봐주세요.